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8월 25일 오전 7시 28분입니다.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최신 내용 업데이트고요. 2023년 8월 25일 오전에 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초전도체 샘플화에는 충격적인 팩트가 나왔다. 제가 충격적인이라고 했던 거는, 야,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팩트인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막스 플랑크가 불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도 아와나 교수는 실체에 다가갔어요. 모두가 놀란 퀀텀의 방박 샘플을 추출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와나 교수가 또 어제 되게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샘플 연구에 관해서. 아하나 교수팀이 인도에서 가장 좋은 연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아하나 교수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하나 교수는 원래 안티였어요. 최초로 안티였어요. 야, 무슨 개소리냐, 응? 이게 무슨 놈의 뭐 LK99 개나 줘버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하나 교수가. 근데 이제 연구소 퀀텀과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 아하나 교수는 찬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던 거에 있어서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딱 통화 한 번 하고 나서 유레카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찬티로 돌아서서 계속 샘플 실험을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샘플을 만들어서 결론을 내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보세요. LK99가 이제 샘플을 만들었을 때 그런 작은 조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하려면 STS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STS는 뭐냐면 주사 터널링 분광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미세 결정 구조에서 그 물질의 전자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노 기술 및 응집물리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전문 기술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미세 구조를 들여다보는데 금속 팁을 스캐닝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노 수준에서 전자의 동작을 조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검증하려는 게 뭐냐면 저항이 0인지 뭐 이런 것들과 반자성 뭐 이런 것들을 초전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자와 이런 동작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터널링 전류를 측정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전자의 에너지 수준을 확인을 한다면 이게 정말로 초전도체 성질이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와나 교수의 결론은 뭐냐면 STS 측정해보자. 그러면 LK99 샘플에서 에너지 격차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물질이 실제로 초전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를 우리 LK99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소에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STS 주사 터널링 분광법을 통해 가지고 LK99 패치에서 초전도 갭이 나타난다. 패치라는 표현을 썼죠. 패치. 예, 요게 초전도체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이 불순물도 섞여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뭐 초전도체일 수도 있고 뭐 조체일 수도 있고 부도체일 수도 있고 반자성을 가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퀀텀 연구소에서 처음부터 샘플을 만들라고 아카이브 논문에 던져놓은 거는 제가 보기엔 미끼예요. 그쵸?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걸 종합했을 때보다 미끼입니다. 결국에는 그 샘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복합 물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다 돌려보니까 이거 이런 분자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게 초전도체겠네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이제 돌려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LK99 패치 샘플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결정 구조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거를 잡아낸 거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걔네들이. 처음부터 그런 접근을 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가 대단한 거다. 나머지들은 그냥 바보 노름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결국에는 제 말이 다 맞았죠, 지금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결국 LK99 샘플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LK99 물질은 그 LK99 샘플에서도 되게 적은 양이고 그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거 나오는데 진짜 초전도체성 성질이 있는 건가?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안 나오고 불순물이 섞여 있고 뭐 이러니까 야 그럼 황화구리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헛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대학자들이 하는 게 한심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꿰뚫어보는 인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석뱀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난 알고 있었어. 이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소름 끼칠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최종 보고서예요.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 석배엠네한테 연구개발 과제 이거를 이제 석배엠네가 한 겁니다. 새로운 초전도 물질 개발을 위한 저자기 영역 마이크로파 흡수에 관한 연구. 마이크로파 흡수? 이걸 왜 했을까요? 어디서 했냐면 고려대학교 연구 책임자는 권영환 교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권영환 교수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던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들이 보고자 했던 게 뭔지 얘기 드릴게요. 새로운 초전도 물질 개발을 위한 저자기 영역에서 마이크로파 흡수에 관한 연구. 마이크로파를 왜 초전도 물질에다가 쐬게 했는지, 그 흡수가 어떤 게 일어났는지, 초전도 물질의 저자기형 영역에서 EPR 신호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초전도 물질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눠서 그거를 EPR 온도 실험을 실시해 가지고 자기장 영역에서 EPR 신호를 통해서 결과 분석을 해봤다. 자, 목표는 뭐예요? 새로운 초전도 물질 개발을 위해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플랫폼 기술을. 자, 그러면 EPR 장비의 마이크로파 흡수 신호를 이용한 플랫폼 기술을 왜 만들려고 하냐? 이게 뭐다? 새로운 초전도 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걸 한전공대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슈퍼컨덕터, 마이크로웨이브. 자, 볼게요. 연구개발 계좌의 개요만 읽어도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초전도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는 온도 변화와 자기장 변화, 즉 얘네들은 구원해서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다. 7,000번 구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샘플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그 제대로 된 샘플 구원에도 거기에서 아주 미세 부분만 초전도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양한 합성 방법을 통해서 합성된 물질은 대부분 초전도와 상관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초전도 부분과 상관없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논문 통해서 니들 아무리 해봐라, 이런 거죠.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부분은 매우 작은 크기로 존재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방막 샘플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자기장 영역에서 마이크로파 흡수에 관한 측정 결과를 분석하면 마이크로파 흡수를 통해서 측정 결과 분석해 본대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초전도성을 가진 부분만 빠르고 아주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만 찾아낼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또 다른 건 뭐예요? LK99를 통해서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진정한 초전도 물질인 LK99 스페셜을 뽑아내는 기술, 그거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얘네들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초전도체를 저비용 고효율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초전도 물질 타입 1, 타입 2 그거를 이렇게 마이크로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따로 뽑아낼 수 있는지, 즉
초전도 물질이 있는 부분만 뺄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쵸? 그걸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요거는 사이언스 온 논문에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 카톡방이나 제가 유튜브에 요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다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목표 달성 수준이 나와요. 새로운 초전도 물질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가 100% 달성했다. 예. ERP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분별 가능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파 흡수와 초전도 현상의 관계를 보니까 초전도 전자의 마이크로파 흡수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 확보로 초전도 전자와 마이크로파 흡수와의 상관관계를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부 과제에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이제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퀀텀 연구소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이제 이해하시겠죠?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APL의 정식 논문에서 심사받고 있으면 곧 연구 성과가 입증될 거다. 그리고 한전공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결과가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이론적인 토대보다 중요한 건 샘플과 실험 결과예요. 이론이 없어요, 지금. 초전도체와 관련돼서 상원에서 이거를 검증할 만한 이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수적인 학계가 아직까지도 이런 이론적인 무슨 프레임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초전도 학회 제대로 접근하세요. 그쵸?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이미 증빙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의 결과랑 흡사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초전도 학회 지금 본인들이 만든 샘플로 이거 증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 퀀텀 연구소 자문 받아가면서 다시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그 검증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처럼 찬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제 채널이 주식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만큼 진지하게 이 주제를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도 몇 명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고요. 기자들이나 학회 등에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쉽게 발표한 내용들로 큰 등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자, 이틀 전에 상한가 갔다가 어제는 또 한 10몇 프로, 그쵸? 그저께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10몇 프로까지 다시 떨어지고 거의 상한가 비슷하게 갔다가,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에 왜 주식 초보들이 이런 거 뛰어듭니까? 주린이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밑에서 잡은 분들만 좀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다만 저는 이 초전도체라는 섹터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도 되냐고 저한테 막 문의하시는데, 이건 보유자 영역이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언제 들어가시면 되냐, 이 초전도체가 완전히 입증되는 때, 그때 들어가세요. 그때도 안 늦어요. 그때도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시고 지금은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